아빠가 여장하고 만난 충격적인 남자가 예비 사위. 30년간 형사로 살았던 민호는 이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것이 일과였다. 저녁이면 아내와 딸 혜영이와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그의 전부였다. 혜영이는 올해 31로 3개월 후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 사위 재훈은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엔 꽤 괜찮은 남자였다. 하지만 민호의 형사 본능은 그 남자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 카페 앞을 지나던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낯익은 뒷모습, 분명 재훈이었다. 그런데 그의 팔에는 혜영이가 아닌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민호는 길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눈에서 꿀이 떨어졌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예리한 관찰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형사 시절 사용했던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변장 도구들 모두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낸 수첩에는 30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보 브로커, 사설 탐정, 각 분야의 전문가들. 민호는 천천히 수첩을 넘기며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형사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오래된 동료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는 은퇴 후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형님,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민호는 재훈에 대한 신상조회를 부탁했다. 현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오후가 되자 현수에게서 기초자료가 들어왔다. 재훈의 직장, 거주지, 차량 번호, 심지어 자주 가는 장소까지. 민호는 또 다른 연락처를 찾았다. IT 전문가 영진. 그는 각종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일을 했다. 민호는 재훈의 SNS 활동과 온라인 행적 조사를 의뢰했다. 이틀 후 민호는 재훈의 직장 근처에서 미행을 시작했다. 30년간 갈고 닦은 미행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재훈의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강남의 한 고급바에 들렀다. 그곳에서 또 다른 여자와 만났다. 어제 카페에서 본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민호는 멀리서 소형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재훈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뺨에 키스를 했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다. 영진으로부터 재훈의 온라인 활동 보고서가 도착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재훈은 무려 3개의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있었고 각각 다른 프로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나는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직장인,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 마지막 하나는 돈 많은 사업가. 모두 거짓 정보였다. 대화 내용들을 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여러 여성들에게 동시에 같은 멘트를 보내고 만날 약속을 잡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에게는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었다. 민호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내 소중한 딸을! 민호는 정교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재훈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름은 수연, 나이는 27세,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모델 사진을 교묘히 편집했다. 얼굴은 절반만 보이게 하고 분위기 있는 사진들로 구성했다. 며칠간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러운 활동 기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재훈에게 좋아요를 보냈다. 예상대로 재훈이 바로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연락드렸어요. 민호는 수연이 되어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재훈은 예상했던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독신이며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고 했다. 민호는 적당히 관심을 보이면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여성을 연기했다. 재훈의 사냥 본능을 자극했다. 이틀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재훈이 만남을 제안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민호는 형사 시절 위장 수사에서 익힌 변장 기술을 꺼냈다.
오래된 가발, 메이크업 도구, 여성 의류들 모두 특수작전에서 사용했던 것들이었다. 거울 앞에서 차근차근 변신을 시작했다. 얼굴형을 바꾸는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여성 헤어스타일, 적당히 화려하지만 품격 있는 옷차림. 2시간 후, 거울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어색하긴 하지만 27세 여성 수연이 그곳에 있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 5성급 호텔의 라운지였다. 민호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탈출 경로를 확인했다. 오랜 습관이었다. 재훈이 나타났다. 그는 들뜬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수연을 찾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살짝 들어 신호를 보냈다. 재훈이 다가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수연 씨, 이쁜 얼굴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재훈이 손을 뻗어 민호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다.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천천히 가발을 벗어던졌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아래에서 차가운 눈빛이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버님! 민호는 조용히 일어서서 재훈의 앞에 섰다. 놀랐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을 해.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오해 좋아하네. 민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세계의 데이팅에 7명의 여자. 거짓 프로필들 이것도 오해인가? 민호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사진들, 대화 기록들, 만남의 증거들. 재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넌 내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 어떤 여자에게도 어울리지 않아. 재훈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결혼 전 마지막 자유를 즐기려던 것뿐이라고, 결혼 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민호는 재훈의 어깨를 꽉 잡았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나온 압박감이 그를 감쌌다. 혜영이한테 찾아가기만 해. 민호의 눈빛이 섬뜩하게 차갑게 변했다. 내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킬 거야. 너의 직장, 너의 인간관계, 너의 모든 것을 말이다. 재훈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혜영이를 불러 앉혔다. 딸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다. 혜영아,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민호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 우연히 목격한 장면부터 시작해서 은밀한 조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혜영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난 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 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다. 미리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재훈에게서 혜영이에게 연락이 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혜영이는 단호했다. 그만해. 듣기 싫어. 다신 연락하지 마. 재훈은 당황하며 민호 때문이라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혜영이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혜영이는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주일 후, 원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다. 민호는 혜영이와 함께 식장 근처에 있었다. 취소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재훈이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혜영이에게 달려들었다. 혜영아, 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민호가 재빨리 나서서 재훈을 막았다.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재훈은 민호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호는 능숙하게 피하며 그를 제압했다. 며칠 후 혜영의 회사를 다시 찾아온 재훈은 바닥에 넘어지며 울부짖었다. 내 인생은 망했어.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고 모든 게 다 망가졌어. 그때 민호가 나타나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경비원들이 달려와 재훈을 끌고 갔다. 그날 이후 재훈은 혜영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몇 달 후, 혜영이는 다시 웃음을 찾았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 나갔다. 민호는 여전히 딸이 든든한 보호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 형사 시절의 기술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어느 저녁, 혜영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게 아버지 역할이지.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형사 시절 사용했던 도구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지만 완전히 치우지는 않았다.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이자 30년 형사 경력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을 바라보며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 딸의 행복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민호의 결연한 눈빛만이 오래도록 남았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